MBC 1일 드라마 첫 번째 남자 1회부터 10회까지 줄거리를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이 드라마 진짜 미쳤어요. 제대로 된 막장 드라마인데 중독성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정주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드라마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두 자매의 이야기죠. 근데 이게 단순한 신분 바뀌기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소름 돋는 범죄와 복수가 얽혀 있는 내용입니다. 1화는 30년 전 과거로 시작해요. 재벌 2세 마동석과 고아 출신 정숙희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마동석 아버지인 드림그룹 마 회장이 엄청 반대하는 거예요. 고아는 며느리로 안 받겠다고 완전 선 긋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악녀가 바로 최화영입니다. 당시 톱스타였던 화영은 마동석을 노리고 있었어요. 재벌가 며느리 되는 게 목표였던 거죠. 이 여자가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일부러 시상식에서 헛구역질하면서 임신한 척 연기한 거예요. 다음날 바로 언론에 마동석과의 결혼설이 터졌고 마 회장은 아들을 불러서 책임지라고 압박하는 거죠. 동석은 손도 안 잡았다고 부인했지만 화영은 회식날 술 취한 동석을 데려다 줬을 때 관계가 있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근데 진실은 뭐냐? 화영이 임신한 건 맞는데 그 아이는 자기 매니저 강혁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화영은 야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여자예요. 사랑도 없고 양심도 없고 오직 재벌가 며느리 자리만 원하는 무서운 캐릭터입니다. 한편 수키는 동석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하는데 신문에서 화영과의 스캔들 기사를 보고 완전히 무너져요. 배신감에 눈물 흘리면서 짐을 싸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동석은 미친 듯이 수키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 회장이 동석을 프랑스 지사로 보내버리는데 6개월 뒤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동석이 모나코에서 요트 사고로 실종됐다는 거예요. 폭발음까지 들렸다고 하니까 거의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상황이죠. 이 소식을 들은 만삭의 수키는 너무 놀라서 주저앉고 화영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화영은 재빨리 계산을 시작합니다. 동석이 죽었으니 자기 뱃속 아이가 유일한 후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드림그룹 전체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마 회장도 화영을 찾아가서 아이가 정말 동석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겠다고 했고 화영은 자신 있게 아이 낳아서 증명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 회장도 손자가 확실하다면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됩니다. 화영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요. 뒤를 미행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넘어진 건데 병원에 실려가서 출산을 하는데 아기가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아이를 잃은 화영은 절망하지만 곧 눈빛이 변해요. 이제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정숙희가 곧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를 빼앗아서 자기 아이인 척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강혁이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말렸지만 화영은 어떻게든 드림그룹을 손에 넣겠다고 이를 악물어요. 그래서 함정을 파기 시작하는데 별장의 할머니를 매수해서 수키를 그곳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던 수키는 별장에서 할머니를 돌봐주는 일을 구하게 되고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하죠. 하지만 이건 다 화영이 쳐놓은 덫이었던 겁니다. 수키가 별장에서 진통을 시작하자 간호사 복장으로 변장한 화영이 나타나요. 이 장면 진짜 소름 돋았는데 화영의 표정이 완전 악마 같았거든요. 차갑고 도끼 가득한 눈빛으로 수키를 바라보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그렇게 수키가 출산을 하는데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져요. 쌍둥이 딸을 낳은 거예요. 화영은 당황했죠. 아들 하나만 필요했는데 딸이 둘이나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강혁에게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 하나는 처리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야. 정말 소름 돋는 대사죠. 똑같은 얼굴의 아이가 둘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명은 없애버리겠다는 무서운 계획이에요. 키는 두 아이 팔에 네잎클로버, 뜨개 팔찌를 채워주면서 사랑을 듬뿍 담아 돌봐주는데 화영이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빼앗으려고 해요. 하지만 수키가 우연히 화영과 할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탄로나요. 키는 간호사가 최화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아이들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깨닫고는 공포에 휩싸여요. 절대 저 여자한테 아이들을 빼앗길 순 없다고 결심하고 도망치는데 화영과 강혁 패거리들이 쫓아오는 거죠. 그 뒤 정말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져요. 쌍둥이를 안고 업고 산길을 달리는 수키 뒤에서 강혁 일당들이 쫓아오고 결국 수키는 붙잡혀서 별장으로 끌려와요. 화영은 악마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요. 수키가 왜 내 아이를 뺏으려 하냐고
소리치자 화영은 너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다며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한 아이를 안아들고 이 아이는 이제부터 내 아이야라고 소리 질러요. 무릎 꿇고 아이들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수키를 화영은 발로 차면서 창고에 가둬버려요. 차갑고 어두운 창고에서 머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던 수키는 그대로 쓰러지고 화영은 강혁에게 수키와 남은 아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죠. 정신을 차린 수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탈출을 시도해요. 누군가가 발견해 잘 키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 한 명을 안전한 박스에 숨겨두고 가짜 아이를 안고 도망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숲속을 달리던 수키는 결국 절벽 끝에 몰리게 돼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 수키는 아이를 업은 척 연기하면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요. 이 장면 진짜 울컥했어요. 강혁은 수키와 아기가 죽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화영에게 보고해요. 화영은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혔잖아. 우린 떳떳해. 아무 잘못도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안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뻔뻔한 소리예요. 하지만 별장 창고에서 있는 아기는 오복길이 발견하게 돼요. 복길은 슈키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사이고 슈키를 만나러 별장에 왔다가 남겨진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복길은 아이 팔에 있는 네이클로버 팔찌를 보고 슈키가 낳은 아이라고 확신하죠. 복길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던 중 물에 빠진 여자가 낚시꾼에게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요. 그곳에서 죽어가는 슈키를 발견한 복길은 목 놓아 울어요. 한편 화영은 훔친 아이를 안고 마 회장에게 자신이 낳은 동석 씨 딸이라고 말하며 재벌가 며느리로 인정받게 되죠. 이렇게 화영의 사악한 계획이 성공하는 순간이죠.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흘러요. 성인이 된 쌍둥이의 모습이 나오는데 레스토랑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는 오장미와 선글라스 끼고 명품으로 휘감은 마서린이 나오죠. 걔는 절벽에서 투신한 이후 5세 수준으로 퇴행한 상태예요. 오장미는 엄마 수키와 양아버지 복길 그리고 복길의 아들 태평과 함께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수기가 길거리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었는데 이 장면을 차를 타고 지나가던 화영이 목격해요. 30년 만에 마주친 순간이었죠. 화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요. 장미가 엄마 생일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나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연락을 받아요. 장미는 급히 택시를 잡는데 동시에 같은 택시를 잡은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강백호였죠. 두 사람은 택시 안에서도 옥신각신하면서 최악의 첫 만남을 가져요. 한편 귀국한 서린이 드림호텔 직원 홍주에게 짐을 들게 하고 무심하게 진대리가 내 몸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홍주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참지만 밖으로 나와 분노를 터뜨려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산 거 말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홍주는 서린에 대한 열등감과 복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장미와 백호가 다시 만나요. 택시에서 쇼핑백이 바뀌었던 거죠. 백호는 형에게 줄 선물로 브래지어를 샀는데 엄마가 자기 선물인 줄 알고 입어버렸고 장미는 엄마 선물이 코끼리 팬티로 바뀌어서 황당해하는 상황이에요. 두 사람은 매장에서 또 싸우다가 쫓겨나는데 장미가 백호의 소중한 기타를 인질로 잡아요. 우리 엄마 선물 그대로 가져오면 그때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죠. 한편 드림호텔에 새로 스카웃된 강준호 셰프가 화영과 첫 대면을 해요. 화영이 거만한 질문에 준호는 당당하게 드림호텔 레스토랑이 제2후져서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2달 안에 매출 2배 못 올리면 나가겠다는 내기를 하죠. 서리는 준호를 보자마자 관심을 보이는데 준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린의 무례한 행동에 불쾌감을 드러내죠. 한편 엔터 사무실에서 태평이 오디션 보러 갔을 때예요. 화영이 그곳에 있었는데 태평이 전화를 받으면서 정숙희라는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화영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아요. 30년 전 이미 끝났다고 죽었다고 믿었던 그 이름이 지금 여기서 들려온 거죠. 화영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화영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창밖에서 천진난만한 얼굴로 웃고 있는 정숙희를 보게 돼요. 화영의 표정은 경악으로 완전히 굳어버려요. 30년 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었다고 믿었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살아서 있었던 거예요. 회사로 돌아온 화영은 대표실 의자에 깊이 앉아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해요. 정숙희가 맞는 걸까? 분명 죽었을 텐데 대체 뭐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불안해하죠. 화영은 태평이를 통해 정보를 캐내기로 해요. 태평이한테 앨범 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오라고 지시하는 거죠. 뒤에 또 다른 쌍둥이 딸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치밀한 계산인 거죠. 한편 장미가 담보로 맡았던 백호의 기타를 엄마 수키가 망가뜨려 버려요.
토끼 목욕탕을 만들겠다며 기타 줄을 가위로 다 끊어버린 거죠. 백호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하는데 기타 가격이 380만 원이나 한다면서 민사로 갈까, 형사로 갈까, 재판장에서 보자고 말하고 나가버려요. 마 회장의 저택에서는 염산월이 마 회장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꽃꽂이도 해주고 홍시도 까서 드리고 옛날 추억 이야기도 하면서 마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화영이 들어오자 산월을 향해 아주 우리 집처럼 편하게 드나든다고 날카롭게 말하는데 둘 사이의 긴장감이 느껴져요. 마 회장이 염산월에게 곁에서 불빛이 되어달라며 신뢰를 보이자 화영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감히 새어머니 자리를 노려하면서 도끼를 품는 거죠. 창 레스토랑에서 설인이 준호를 불러 음식을 시식하는데 맛있는데도 맛없다고 우기면서 내기에서 졌으니 사귀자고 막무가내로 말해요. 또 마설인이 백화점에서 스카프를 계산도 안 하고 가지고 나가려다 걸리는데 준호가 대신 계산을 해줘요. 하지만 준호는 설인에게 내 앞에서 이런 짓 하지 마. 부모 백 믿고 나대는 사람 질색이야. 이렇게 또 한 번 일침을 놓는 거죠. 한편 장미가 30년 전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다고 별장 근처에 현수막을 거는데 이 소식을 들은 화영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요. 강혁을 불러서 만약 정숙희의 기억이 떠오르면 어떡할 거냐며 악을 쓰는 거죠. 방송 말미에 현수막을 보고 연락한 의문의 제보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0회가 끝나요. 과연 이 제보자가 누구일지 어떤 제보를 할지 11회에서 밝혀질 거예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남자 1회부터 10회까지 줄거리를 정리해봤는데요. 정말 파란만장하죠. 30년 전의 끔찍한 범죄가 현재로 이어지면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화영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악의 화신이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아기를 훔치고 아이 엄마를 죽이려고 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무서운 여자죠. 오장민은 엄마의 과거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쌍둥이 동생 마설이는 아직 자기 출생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두 사람이 언제 만나서 진실을 알게 될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죠. 로맨스 라인도 재미있어요. 장미와 백호는 최악의 첫 만남을 가졌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설이는 준호에게 일방적으로 집착하고 있는데 준호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떤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쌍둥이, 재회 최화영의 몰락 진실의 폭로 모든 게 궁금해요. 이 드라마의 매력은 막장 요소와 현실성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완전히 황당한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일들이잖아요. 물론 많이 과장되긴 했지만요. 함은정 배우의 1인 2역 연기도 정말 대단하고 오현경 배우의 악녀 연기는 소름 돋을 정도예요. 모든 배우들이 열연하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5분 MBC에서 방송되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서 보기 딱 좋은 시간대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1회부터 정주행해보세요. 진짜 중독성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남자 1회부터 10회까지 줄거리 정리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드라마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로 찾아올게요.